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요 며칠 시장이 계속 이렇게 조금씩 회복을 하다가 오늘 또 하락을 했습니다. 큰 폭의 하락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그동안에 떨어졌던 거 만회해야지 하면서 이제 막 달려가고 싶은데 이런 날 또 떨어지면은 좀 힘도 빠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주가 떨어졌네, 또 떨어졌네 이렇게 속상해하는 것보다 하락을 기회로 삼아서 매수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이제 오늘 같은 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질문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수적으로는 그냥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지만 코스닥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다가 오늘 시장이 끝났단 말이에요. 이런 날 장중이나 뭐 종가 때 그래 기회다 하면서 매수를 해보는 게 좋은 생각일까요? 일단 그냥 그래 기회다 이렇게 매수하는 거는 비단 이런 날 뿐만이 아니더라도 그 어떤 날이라도 그거는 좀 허술하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요. 그런데 질문의 요지가 그냥 이렇게 조금 조정받고 하락할 때 매수 기회로 삼아볼 수 있을까, 이 정도라면 저는 얼마든지 매수 기회로 삼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그거잖아요. 하락을 기회 삼아서 매수를 한다라는 그 얘기인데 최근의 흐름에서 보면은 오늘이 하락을 한 건 맞죠. 그런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좀 계속 지속적으로 회복을 하는 와중에 오늘 조금 요 정도 하락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장 최근의 흐름만 놓고 봐도 왠지 이만큼이 하락을 더 할 것 같기도 한데 하락을 기회 삼아서 매수를 할 거면 아예 더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이런 날을 그냥 넘기면은 사실 이 앞에 모든 하락을 다 넘기게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에서 벗어나기가 좀 어려운데 지금 얘기했던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피드백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 자체가 뭐 문제다 아니다 이거를 제가 대신해서 구분해 줄 순 없어요. 근데 결국에는 매매를 하면서 내가 매수를 할 때는 항상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감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내가 리스크를 감수할 만한 상황인가, 여기서부터 이제 따져보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 일단 지수 차트이지만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 장대 음봉을 다시 회복해주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살짝 빠지는 음봉이 나왔어요. 흔히 말해서 건강한 조정이라고 말하는 음봉이 나온 거죠. 이 다음에 실제로 이게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대봉 이후에 음봉 나오고 그 다음에 장대 양봉 나오는 형태, 지수 차트니까 당연히 그대로 적용되진 않겠지만 이런 형태도 종목들 중에선 종종 나오거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양음양 패턴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건데, 여기서 제가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이 건강한 조정, 상승이 지속되기 위해서도 이런 중간에 끼는 건강한 조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이 상황이 건강한 조정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 이걸 시작으로 해서 그냥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건강한 조정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게 포인트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건 있죠. 이 장대 음봉 이후에 어떻게 장대 양봉, 물론 하루 만에 장대 양봉이 나온 건 아니지만 이 장대봉이 어떻게 나왔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이 장대 음봉이 좀 과했다. 물론 이 염려했었던 것들은 있지만 그건 좀 과했다. 그런 게 해소되면서 올라와 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또 단기간에 올라오다 보니까 조정이 나온 겁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여기서 갑자기 이거 다시 미친 듯이 꾸꾸라지는 이런 확률이 높을까? 아니면 여기서 그래도 힘겨루기 하면서 찔끔찔끔 다시 여기까지 회복을 해주려고 노력하는 움직임이 더 자연스러울까?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먼저 하고 그 판단에 따라서 내가 포지션을 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기존의 하락의 저점까지는 어느 정도 아둥바둥하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까지 못 올라갈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오늘 같은 이런 하락은 건강한 조정이다 이런 얘기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인즉 앞으로 조금이라도 더 오를 여지가 남아 있는데 이렇게 건강한 조정일 때는 계속 상승한다는 전제로 놓고 생각하면 지금 같은 때가 되게 좋은 매수 타이밍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좀 인식을 해도 무리는 없다라는 얘기인가요? 네, 다시 시장 빠지는 거 아니야? 등등에 대한 걱정은 저는 요쯤에서 할 것 같습니다. 800포인트 정도? 그 정도에서 좀 볼 것 같아요. 설령 못 가더라도 요 포인트 건들 때까지는 여기서 아둥바둥 하면서 힘겨루기를 할 테니까 갑자기 무서워하는 이런 봉이 갑자기 또 나온다? 이거 지수 차트거든요? 그런 일이 흔하게 일어나진 않을 거다, 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는 일어나지 않더라도 요럴 수는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여기 이제 이런 게 계속 있었으니까 뭐 이런 게 또 펼쳐지면 여기까지 떨어지는 건데 이런 것도 가능성은 낮을까요?
이 가능성이 당연히 매크로적인 아니면 경제적인 어떤 다른 새로운 변수가 출현한다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슈들과 그리고 차트상의 흐름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하락하다가 반등하고서 이렇게 다시 빠지는 요런 상황이 여기서 그러면은 꺾이는 부분이요. 대체로 그냥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좀 이끌어주고 있는 그런 것들이 아예 없지 않는 이상은 요 부분까지는 힘겨루기가 이뤄지지 않을까. 뭐 한 번에 올라간다 이런 게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힘겨루기가 이뤄지고 나서 말했던 요 상황은 여기서 아마 힘겨루기에서 좀 밀리면은 이렇게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게 부족하게 되면은 뭐 하락 나왔다가 다시 올라가든 아니면 하락이 좀 깊어지든 그럴 순 있겠죠. 근데 그거를 지금 요 시점에서 고민한다? 그러기에는 너무 회복이 좀 빨랐어요. 회복세가 빨랐다는 게 중요한 이유인가 보네요. 그러니까는 듣다 보면은 왜 800까지 갈 수 있다는 거지? 이게 이제 궁금할 것 같았거든요. 자, 그럼 이제 종목으로 넘어가서 물어볼게요. 이게 중요한 거는 하락을 하는 것까지는 좋아. 하락해서 내가 그 하락을 이용해서 매수를 할 거야.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급락을 하는 그런 전조가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이 들었다면 더더군다나 망설일 이유가 없는데, 그럼 이제 어떤 종목을 매수하냐잖아요. 근데 이제 가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날 되게 크게 조정을, 이걸 뭐 조정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뭔지도 모를 정도로 되게 큰 폭의 하락을 보이는 그런 종목들이 있고, 그리고 살펴보면은 뭐 하다못해 이런 날 양봉을 그리는 그런 종목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다 보면 그래, 하락할 때 내가 매수를 하긴 할 건데 어떤 종목을 매수할까 해서 일단 1차적으로 고민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거 사면 왠지 되게 많이 빠져서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든 뭐든 간에 빠르게 좀 회복하는 그런 상황에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거꾸로 말하면 이런 건 왠지 뭔가 좀 큰일이 터진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이제 이게 아닌, 예를 들면 약간 좀 반대 케이스인 이런 종목은 왠지 여기서 잘못 물리면 또 큰일 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추세로 보면은 이걸 사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고민이 드는데, 어떤 종목을 선택해서 지금 이 하락을 매수 기회로 삼는 게 좋을까요? 일단 당연히 스타일마다 다르겠지만 지금 예시로 든 두 개는 좀 쉽기 때문에 속 시원하게 답변도 해드리겠습니다. 한컴 라이프케어 이 종목은 글쎄요, 이 종목을 단순히 제가 비하하거나 매장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단순히 저의 견해예요. 저라면 이건 안 살 것 같아요. 이유는 간단하게 차트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하락이 시작했던, 시장이 무너지면서 나왔던 하락, 매크로 하락에 대한 회복을 이미 끝냈습니다. 회복을 끝내고 시세까지 다 줬고,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갭 띄워가지고 고점에서 물량 다 팔 수 있는 흐름까지도 나왔어요. 수급적으로 보면 여기서 거래량 하나도 없다가 다 모아놓은 매집을 여기서 끄집어 올리고 터는 움직임까지 다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종목은 가격 싸다고 매수하지는 않는다. 저는 그냥 이런 확실한 기준은 있는 것 같고요. 반대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장보다 상승세 자체가 더 좋은 상태죠. 그리고 매크로 하락 나왔을 때보다, 그리고 시장이 회복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회복세도 보였습니다. 즉 시장보다 위에서 놀고 있는 종목이죠. 그런 상황에서 약간의 조정을 받았다. 저는 이거는 이제 할 수 있는 사람은 할 수 있고, 이런 게 좀 부담된다, 가격적으로 좀 별로다, 아니면 무섭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건너뛰는 선택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런 스타일 종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종목은 어떨까요? 이게 완전 신고가도 아니고 막 저점에서 완전 무너진 종목도 아닌데 오늘 좀 나름의 큰 폭의 하락이 있었던 종목이잖아요. 이런 거는 괜찮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들기도 해요. 요거는 차트상에서 봤었을 때 최근에 변화된 흐름이 있잖아요. 거래량 변화. 개인적으로 좀 알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변화가 뭘 의미하냐면은 최근에 뭔가 이슈가 있었던 거예요. 테마를 탄 거죠. 테마 흐름을 가지고 상승이 이어지는데 그 상승 흐름 속에서 지수의 흐름을 조금씩 이용한다. 그냥 쉽게 말하면은 세력이 지수 흐름을 이용하면서 이거를 컨트롤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 종목이 뭐 매번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종종 그런 스타일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지수와 무관할 정도로 계속 지수를 극복하고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올라가고 있다면, 그렇게 테마를 타고 있다면, 그쵸. 이 종목은 뭐 같은 비슷한 테마주라고 분류를 할 수 있을 텐데 그 흐름 자체가 지수랑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크게 널뛰기를 하면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지수 흐름에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 테마주를 공략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내가 리스크 조금 더 키우고 크게 먹는 거 생각하는 사람들은 해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안전하진 않아요. 요 영역에 뛰어들려면은 하락 관리 잘하는 사람, 아니면은 매도 잘하는 사람, 아니면 대응 좀 빠른 사람, 요런 사람들이 컨트롤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지 쉬운 영역은 아니다. 이거 매매 난이도가 좀 있을 거다. 요 정도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오성첨단 소재보다 더 매매 난이도가 있는 종목이다라는 평가시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더 까다로울 거예요. 이유는 뭐 오성첨단 소재는 어쨌든 지수와 무관하게 그 흐름을 한번 타서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었고, 뭐 그 흐름이 이어진다면 또 계속 그런 흐름이 비슷하게 나와질 테니까 끊어내려면 확실하게 끊어내는 것이고, 아니면 좀 더 붙잡고 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있는데, 이거는 확실하게 좀 치고 빠지는 것도 필요하고 비중을 확 싣는 것도 필요하고, 뭐 그런 뭐 스킬적인 부분이 더 많이 요구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네, 오성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분석이나 이런 거 내가 생각하는 거 그런 게 잘 먹힐 거예요. 근데 요 종목은 변동성이 내가 생각하는 기술적 분석의 파동폭보다 훨씬 클 겁니다. 대신에 요런 거 좋아하는, 가시 많은 종목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노리는 이유는 보세요. 갭이죠. 여기서도 갭은 안 떴지만 크게 갑니다. 갭 뜰 때도 있고 갭 뜨고 크게 갑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먹을 게 내가 리스크는 졌지만 먹을 때 좀 크게 먹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이런 것들을 트라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 기준에서도 이런 것들은 가시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걸 만약에 한다면 저는 이 매매하는 슬롯 자체에 금액을 조금 줄여서 상대적으로 작은 금액으로 큰 수익률을 노리면서 매매할 때 해볼 법하고, 오성이나 아니면은 시장 지수에 좀 편승하면서 갈 수 있는 묵직한 종목들, 근데 힘 있는 종목들, 그런 것들은 아예 금액을 크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매매할 수 있으니까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거겠죠. 자, 제가 세 가지 종목을 질문을 했거든요. 하나는 뭐 영 쳐다보면 좀 안 좋을 것 같은 그런 종목을 골라봤고, 하나는 막 신고가로 지수를 극복하면서 추세를 살려나가는 그런 종목, 그리고 또 하나는 테마주이긴 한데 지수랑 비슷한 흐름으로 널뛰기를 하는 이런 종목이었어요. 근데 세 가지를 다 들어봤는데 뭐 할 수 있다, 뭐 한다면 조심해야 된다, 이런 정도의 얘기를 들었지 명쾌하게 막 되게 좋다라는 느낌은 잘 안 들거든요. 네. 이렇게 뭔가 좀 하락을 했을 때 이 하락을 이용해서 매수를 하기에 적합한 더 좋은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거는 그냥 되게 쉽게 답변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시장에 그게 없는 거다,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주식 시장이라는 거를 바라볼 때 나한테 내 기준에 완벽한, 뭔가 무섭지도 않고 수익을 쉽게 줄 것 같은 종목은 시장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그 불편한 상황 중에 어떤 거를 인정해서 그걸 파고들어서 그 안에서 가시 발라서 수익을 내는가, 요 선택이 필요하거든요. 요걸 먼저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느 정도, 요 정도 리스크면 내가 받아들여도 되겠어? 안 되겠어? 요런 것들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보통의 초보자분들이 이 판단 자체가 어렵죠. 판단 자체도 안 되고,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냥 좀 편하게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 같지도 않고, 뭔가 항상 단점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구분하고 좀 판단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본인이 연습도 하고 경험치도 기르고 훈련도 하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명쾌하게 이게 좋다 이렇게 말할 거는 없다. 결국은 지금처럼 할 만은 하다, 근데 이런저런 단점이 있다, 이런 정도 선에서 만나는 종목들일 거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그거를 통제할 수 있는 실력은 길러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들렸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늘상 실력을 강조하는 거기도 하고, 유튜브에서 저희가 알려드리는 게 지금처럼 종목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어떤 똑같은 종목을 보더라도 여기서 뭘 생각하느냐, 내가 어떤 전략을 세울 수 있느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을 좀 먼저 사전에 검토하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게 결국은 실력을 기반으로 하는 생각들이니까 그 부분들을 좀 미리미리 알려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채널 통해서 가입할 수 있는 투자 클럽에 오시면은, 온라인 투자 클럽입니다. 거기 오시면은 실제 매매를 같이 하면서 그런 고민 같이 해보고, 매매 따라 하면서 그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부분들을 스스로 깨우쳐가고, 뭐 그런 과정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수익도 만들어낼 수 있고요. 저희 영상 하단 부분에 댓글란과 영상 설명란에 링크로 가입 안내 공지사항 돼 있으니까 그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런 종목은 어떨까요? 비슷하게 바닥권이긴 한데 음봉으로 쫙 깔려가지고 막 그런 종목이 아니라, 뭔가 이제 바닥에서 반등하고 있는 듯한 그런 시그널을 주는 이런 종목, 이제 앞에서 봤던 거랑 또 다른데,
얘네들은 지금 하락을 이용해서 매매를 할 만한 건지, 한다면 어떻게 하는 건지, 어느 정도의 난이도가 있는지 여기까지 한번 알아보고 오늘 영상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네, 저라면은 이게 매매를 해볼 만한 건지 아닌지에서 매매를 한다면은 진짜 트라이예요. 나 아직은 모른다에 가깝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가 시작되지 않는가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즉 오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일이 저는 더 중요할 것 같다. 거래량이 이어붙어 주면서 요 종목으로 돈이 계속 돌아주는 흐름이 나와주느냐 아니냐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할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거래량 이어붙어 주면서 이제 이 종목 안에서 거래량도 커지고 돈도 많이 돌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그러면은 훨씬 더 해볼 만한 상황이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첫봉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후 흐름을 보고서 판단하는 게 맞지, 지금 이거를 이거 요런 종목 하면 무조건 좋아 아니야 이렇게 결정할 부분은 아니고, 그런 맥락에서 요런 종목 가격적으로 괜찮고 밑에서 전환해서 상승하는 것 같은 흐름, 이런 것들은 이런 기준봉 나온 이후의 흐름을 추적 관찰하는 게 훨씬 더 많이 중요하다. 즉 인내심이 필요하다. 근데 이 인내심이란 게 개인 투자자한테는 되게 높은 장벽이죠. 장애물이 되고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인내심을 갖고 관찰하면서 판단할 줄 알게 되면은 편한 종목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 시점으로만 놓고 보면 앞에 그 두 종목에 비해서 할 만한 종목도 아니라는 얘기로 들렸어요. 지금 당장으로는. 그런데 이게 조금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면은 말씀하시기로는 앞에 거보다 더 할 만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로 또 들리거든요. 그것도 맞죠. 예, 그러면은 이런 종목이 사실 당장 우리가 이제 오늘 얘기 이걸 듣는다고 해서 보자마자 막 매수하고 그래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을 보는 게 가장 좋을 수 있겠네요. 근데 이거를 막상 해보면 현실적인 장벽이 자꾸 이거 김세계 만드는 것 같은데, 이런 종목을 제 기준에서 한 10개 이렇게 찾아놓고 보게 되면은 그 중에서 해볼 만한 종목 나오는 게 많아야 1개, 2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해볼 만한 것 같았는데 그냥 이렇게 되는 경우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쵸. 이게 그냥 이거 10개를 한번 지켜보다가 해볼 만한 거 나오면 그때 가면 그거 하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결국은 이게 말씀하셨던 대로 트라이기 때문에 트라이성이 또 뒤에도 계속 이어져서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지니까. 네, 그런 게 몇 번 반복되다 보면은 짜증나잖아요. 계속해서 골라놨는데 매매도 못하고, 그러다 보면 지쳐서 그냥 뇌동 매수를 해버리는 그런 형태라서 이런 게 꼭 좋다라고 말은 못하겠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어떤 게 좋나요? 라고 했을 때 그런 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에 가깝겠네요. 그쵸. 각각의 단점이 있는데 결국에는 어떤 게 좋나요가 아니라, 제가 단점들은 웬만큼 이렇게 다 말을 해줬잖아요. 그 단점 중에 나는 그나마 어떤 단점을 선택하고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맞지 싶어요. 맞아요. 이거를 받아들여야 그 뒤부터 길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말하면은 많은 분들이 안 받아들여요. 이런 상황에서 나는 성공률 높은 거를 또 찾을 거야 그러면서 거기에 또 흑백으로 베팅을 하는 그런 성향들이 나오는데, 그거 안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거. 그러면은 5성으로 가야죠. 네, 차라리 그럴 거면. 네. 근데 또 거기서도 또 손절 대응 못하거나 그러면 또 테마주에 물려가지고 빈 껍데기 막 마이너스 7, 80% 맞아갖고 들고 있는 분들이 다 대부분 그런 거 들어갔다가 그렇게 되는 거라서 맞죠. 분명히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입니다. 글로 가면은 이제 깡통 차시는 분들이 그런 매매하다 깡통을 많이 차니까. 네, 그런 거 딱 오밀조밀하게 막 50종목 그런 거에 해가지고 마이너스 5, 60% 돼가지고 저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클럽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주변에도 그런 분들 꽤 있고. 자, 어쨌든 오늘 얘기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하락을 이용해서 여기서 이제 나 쫄지 않고 뭘 해볼래? 라고 생각했을 때 지수적인 면을 먼저 살펴봤고요. 그리고 종목을 둘러볼 때 약간 좀 큰 범주에서 4가지 카테고리로 하나하나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명쾌하게 이겁니다 라는 그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저희가 얘기했던 이 틀대로 사고하고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얘기가 그런 면에서 도움이 됐으면 해요. 저희랑 같이 매매하면서 따라하면서 배우실 분들 영상 하단 부분에 댓글란에 보시면은 투자클럽 가입 안내 공지사항 되어 있습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